안녕 프랭크야. 야, 잘 지냈어? 어제 영상과 달라진 거 뭐 느낀 거 없니? 나는 지금 카메라 어플을 다른 걸 썼어. 야, 너무 그 아이폰 카메라는 리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유라이크 썼는데 괜찮아?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졌을까? 야, 또 하나 샀지. 또 이거 마이크 하나 샀어. 야, 싸더라. DJI인데 미니인데 한 5만원 정도 쿠팡에서 팔더라고. 유튜브 하고 싶은 애들은 그거 사서 한번 해봐. 확실히 잡음이나 이런 것들 줄여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어제 어떤 출판사 마케터 분이 도서전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시작을 도서전부터 시작하지 않았겠니? 2010년 국제도서 2009년이었겠네. 2009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고, 또 내가 옹진 주니어에서 유아동 도서 마케터로 10여 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도서전까지 2014년에 시행된 도서전까지의 전과 후의 도서전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또 도서전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도서전이 힘들지. 사실 준비하는 시간, 뭐 서울국제도서전 기준으로 해서는 도서전 기간 그리고 정산 이런 거 다 힘들거든. 거의 한 달 날릴걸? 도서전까지 전에는 매출이 좋았다. 왜냐하면 할인을 막 때리는 거야. 그 도서전까지 전에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서점을 안 거치고 독자들한테 책을 판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었지. 기본이 반값이었고 좀 빨리 팔겠다 싶으면 뭐 정가의 40%까지 막 했었지. 그때 뭐 몇천만 원씩 매출 땡기고 했었어. 어린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전 이런데. 그리고 성인 책들도 그때 나가서 많이 판매를 했었고. 그런데 2014년 돼서는 이후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10%밖에 할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약이 생긴 거지. 매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때는 도서전 무용론이 일기도 했었거든. 그런데 2020년 넘어가면서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어. 국제도서전에서도 매출을 4일 동안 몇 억 찍었다, 1억 이상 찍었다는 출판사들도 나오고, 민음사라든지 대형 출판사들은 꽤 매출을 많이 가져갔지. 그러면 독자들은 온라인 서점과 똑같은 가격인데 왜 도서전에서 돈을 쓰냐는 거에 대한 질문에 출판사들이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거기서 매출을 많이 가져가는 몇몇 출판사들은 어느 정도 답을 찾았고, 출판사 브랜드가 있는 출판사들은 매출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사실 이익 구조로 보면 도서전에서의 매출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지. 그리고 특히 소형 부스로 나가는 출판사들. 그리고 보니까 출판사 도서전에서 독자들이 돈을 쓸 때는 뭐 작가 사인회라든지 새로운 경험을, 출판사와 작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지갑을 여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굿즈를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출판사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때 지갑을 여는 게 요즘 20대 독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연령층대에 맞는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꽤 도서전에서 돈을 많이 땡기는 것 같고, 그리고 도서전 나가는 이유는 또 한 거는 사서 선생님들, 도서관 관계자들 보면 이제 목록을 주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어린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북페어나 도서전에 꾸준히 나가는 거는 독자들 직접 만나고 책 판매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도서전이나 북페어, 도서관 대회에 오는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측면이 크거든. 그래서 어린이 출판사들이 꾸준히 행사에 나가는 이유도 그렇거든. 사실 요즘 어린이 출판사들의 대부분의 매출은 B2B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의 도서 홍보, 공구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요. 명품문고나 교보문고에서 책이 판매되는 것들은 사실 학습 만화나 이런 극소수의 아이템들이고, 대부분의 어린이 단행본 출판사들은 납품이나 인스타그램 공구 이런 것들로 매출을 하고 있지. 예전에는 뭐 도서전까지 전에는 도서전 가면 코엑스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 6월에 국제도서전, 유아교육전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설치와 철수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런데 처음 가면 어버버거려. 왜냐하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철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잖아.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렇거든. 1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게차 연락처들이 있거든. 연락해서 예약을 하면 돼.
그리고 도서전 가려면 포스 프로그램 결제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도서 목록도 정리를 해야 되고, 독자들에게 선물 줄 것도 정리해야 되고, 이벤트 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 정도를 팔아야지 이익이 나는, 남았다 라기보다는 홍보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1인 출판사나 중소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아니면 경기도 컨텐츠진흥원에서 그런 부스를 공모를 해서 주기도 하거든. 아니면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독립출판 부스에 저렴한 비용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봐야 돼. 그리고 도서전에서의 판매 노하우는 그 자기 출판사 책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도서전에서 도서를 판매를 해야 돼. 그래야지 판매 확률이 높아져. 가령 어떤 출판사들은 도서전 전에 자기 출판사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서포터즈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도서전에서 판매를 독려하거든. 너희들 애플 스토어 가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원이기도 하지만 약간 애플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설명을 하잖아. 도서전에서도 너희 출판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설명을 해야 돼. 그게 출판사 직원이든 아니면 평소에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책의 장점과 내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잖아. 그러면 도서전에 온 사람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왜냐면 5% 적립을 해주잖아,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은. 근데 그럼에도 도서전에서 산단 말이지. 그게 도서전 판매의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도서전 나갔을 때 한 책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 세트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연구를 해서 그 책만 팔아. 그런데 확실히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 끌려하는 것들은 그 책마다 딱 있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독자들이 지갑은 여는 포인트들이 이상하게 그 책에는 어떤 부분이 딱 있다. 그 부분을 출판사에서 알고 그 부분으로 밀어붙여야 돼. 내가 이 책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다음에는 다르게 해서 팔까?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팔았으면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멘트로 매력적인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 나도 9년에 1인 출판으로 독립출판 제작자를 위한 대형 서점 유통 가이드를 내서 직접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 그게 아마 출판인들한테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도서전 하게 되면 작가분들이 오셔서 출판사에 대한 작가 네트워크 하기에도 좋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지친단 말이야. 뭐 도서전만 계속 뛸 것도 아니고 다른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 반나절 하더라도 서서 계속 책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 그 부분을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 주변에 있는 출판사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좋겠지. 그리고 그 독자분들도 하루 정도, 한 반나절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거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는 정말 힘들어. 왜냐면 10시 오픈인데 9시부터 열고 6시 9시다. 뭐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8시 7시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실내에서 서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 부분은 인력 배치하는 사람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